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한때 한국 주식시장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던 금융 스캔들, 바로 파도 사태입니다. 르몽데 디플로마틱 코리아의 김실애 경제 전문 기자가 쓴 심층 기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사건을 따라가 볼지 한번 보시죠. 먼저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던 갑작스러운 거래 정지 순간으로 돌아가 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뻥튀기 상장 의혹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자들이 어떤 기발한 법적 전략을 썼는지, 또 여기에 맞선 문지기의 방어 논리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 시장에 남긴 질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3년 11월 7일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이었죠. 그런데 한국거래소에서 아주 이례적인 공시가 하나 뜹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큰 증권사 중 하나인 NH투자증권의 주식 거래가 갑자기 올스톱된 겁니다. 그것도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요.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과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냥 시스템 오류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법적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이 소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파두라는 회사의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때로 말이죠. 아주 큰 기대를 모았던 상장이었습니다. 파도!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회사였어요. 스토리가 아주 좋았죠. 우리가 매일 쓰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곳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을 설계하는 회사였으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다 싶었던 겁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8월에 아주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딱 석 달 뒤 11월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완전히 쇼크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 상장을 주관했던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들어간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왼쪽이 상장할 때 우리 이만큼 벌 겁니다 하고 내세웠던 예상 매출이고요. 오른쪽이 실제로 석 달 뒤에 딱 까보니까 나온 실제 매출이에요. 그냥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죠. 이러니까 뻥튀기 상장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분노했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소송을 걸기가 좀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발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문제가 된 회사, 즉 파두를 상대로 소송을 걸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타겟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 IPO를 총괄했던 대표 주관사 NH투자증권을 직접 겨냥한 거죠. 너희가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기발한 전략의 핵심인데요. 자본시장법에 관련 조항이 두 개가 있어요. 125조랑 178조. 원래대로라면 125조를 써야 하는데 이건 최초의 공모주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유리해요. 상장 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소송을 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머리를 쓴 거죠. 훨씬 더 포괄적인 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끌고 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상 실수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속인 사기 행위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아주 영리한 한 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으니 NH투자증권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그럼 이들은 뭐라고 방어했을까요? 이 사건의 모든 논쟁은 바로 이 IPO 문지기라는 역할에 집중됩니다. 주관사가 그냥 회사 상장시켜주고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정보가 믿을 만한지, 그걸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보증하는 말 그대로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죠. NH투자증권의 공식 입장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당시 법과 관행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한마디로 우린 잘못한 거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냥 관행대로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주관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 정보가 맞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 수 있었을 사실을 놓친 건 명백한 의무 위반으로 봤어요. 심지어 지금 금융당국이 이미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건 주관사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이 파도 사태가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파도는 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첫째, 이제부턴 상장 직전에 가장 최근 월 매출까지 다 공개해라. 투명성을 높인 거죠. 둘째, 주관사가 실사를 대충하면 과징금 같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 책임성을 강화한 거고요. 그리고 셋째, IPO가 중간에 무산되더라도 주관사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야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을 때 무리하게 상장을 밀어붙이지 않을 테니까요.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을 잘 짚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파도나 NH투자증권 이 두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자본시장 전체에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과연 IPO 시장의 정보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신뢰의 문제인 거죠. NH투자증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투자자들한테 물어줘야 할 돈, 이게 재무적 리스크고요.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저 증권사 못 믿겠다는 평판 리스크까지 세 가지 폭탄을 한꺼번에 맞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IPO 주관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될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는 그 누구도 문지기 역할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규칙도 만들어지고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노력들이 무너진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